예, 칼럼에 대한 칼럼. 홍기빈 정치경제학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외국 칼럼을 골라오신 것 같아요. 예. 뉴욕타임즈 5월 4일 폴 크루그먼의 바이든과 가족의 미래 이런 칼럼이네요. 예. 요게 이제 폴 크루그먼이 쓴 기명 칼럼인데요. 네. 저 외국 칼럼까지 굳이 얘기할 필요 있냐? 우리나라 현실도 골치가 아파 죽겠는데. 네. 근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는요. 네. 전 세계 나라 상황이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어허. 그래서 외국 얘기들도 우리나라 얘기로 그대로 옮겨내면 딱 들어맞는 얘기들이 많아요. 네. 그런 얘기는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예. 어쨌든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우리한테 참고되는 맥락으로 이렇게 오늘 소개해 주시는 겁니다. 예. 미국의 가족 지원 계획,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가족을 지원하겠다, 중산층을 지원하겠다, 1,800억 달러를 쓰겠다. 예. 여기에 대한 내용이죠. 예. 이번 주에 이 프로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좀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크루그먼 사설 얘기도 칼럼 얘기도 들어가기 전에요. 이 맥락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맥락을. 그래서 미국 경제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2009년 이후에 계속 이렇게 상황이 좋지는 않았어요. 네. 주식시장은 계속 올랐습니다만은 고용이라든가 산업 경제도 별로 이렇게 부실부실했고. 네. 그리고 이 불평등 문제는 계속 심화됐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가 특히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작년에 완전 결정타를 맞은 게 아니냐 막 이런 비관적인 얘기 많이 나오니까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이제 확실한 어떤 경기 부양과 경제 체질 개선의 프로그램을 제시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윤곽이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예상했던 거는 뭐냐면 인프라에다가 재정을 확 쏟겠다. 이거는 네. 예측하고 있었던 바예요. 예. 근데 액수가 2조 3천억 달러인데요. 2조 3천억 달러. 예, 요걸 이제 감이 안 오시겠죠. 저는 230원도 없는 편이니까. 그래서 2조 3 그렇게 얘기하시니 제가 마음이 찡합니다. 그래. 2,300원은 있습니다. 그래서 2조 3천억 달러가 우리나라 재정 규모로 보면 어느 정도냐 감을 잡기 위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네. 미국의 GDP 규모가 우리나라 GDP 규모의 한 12배, 13배 정도가 돼요. 네. 그러니까 요 2조 3천억 달러를 환율로 바꾼 다음에 12분의 1, 13분의 1 이렇게 하면은 대략 우리 돈으로 한 200조 정도가 되죠. 200조. 한 해에 다 쓴다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근데 상당히 큰 돈인 건 맞죠. 2,000조 아닙니까? 200조. 맞죠. 예. 예. 그래가지고 요거를 쓴다는 얘기인데 예. 그래서 요건 사람들이 예측했던 바인데 조금 있다가 플랜이 또 나왔는데 예. 일하는 사람들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하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직접 혜택이 볼 수 있도록 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 요거를 미국의 가족들에게 지원하는 돈이다. 그래서 미국 가족 계획이다. 이렇게 명명했는데 예. 요 예산 규모가 거의 맞먹습니다. 그러니까는 1조 8천억 달러예요. 예. 요걸 아까 말씀드린 절차로 바꿔보면 대략 우리 돈으로 한 160조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랑 사람에 대한 투자가 너무 비슷해가지고 네. 이거 뭐냐 이래가지고 특히 보수파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반론이 큽니다. 반론이 크다. 예. 그래서 이것도 우리나라가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퍼준다, 곡간 남아놓지 않는다, 사회주의자냐, 우리 맨날 그런 얘기는 사회주의자다라고 하는 게 공화당에서 제일 많이 하는 비판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허. 예. 그래서 가족 계획 부분을 갖다가 좀 나눠보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여성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여성들이 일하기 좋도록 만드는 각종 수단과 서비스가 한 종류 있고요. 두 번째는 무료 유치원입니다. 무료 유치원. 4살부터 학교 들어갈 때까지의 모든 아동들. 요거는 미국의 부잣집 아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전면적으로 무료화하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요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미국에는 독특한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하는 준 고등교육기관이 있어요. 네. 2년제. 요거를 미국 전국에 다 무료로 하겠다. 다 무료로 하겠다. 예, 굉장히 파격적이죠. 예. 그래서 요런 계획들은 단순한 재분배 프로그램이나 어떤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네. 공격적으로 고정자본 형성과 나란히 인적 자본을 형성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 형성하는 죠 개념이다. 예. 아니 그런데 이제 가족에게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나라 같으면 복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또 복지 퍼주기다, 포퓰리즘이다, 별의별 얘기 다 나오거든요. 예. 미국에서는 어떻게 다뤄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크루그먼이 지금 개입하는 지점인데요. 다 아시겠지만 크루그먼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저명한 경제학자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복지라든가 정치 담론 같은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냉철하게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왜 이 정책이 옳으냐를 설명하는 게 이 칼럼의 핵심입니다. 그럼 복지를
논리라는 말이 잘 안 나오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그런 얘기 전혀 안 나고 전혀 다른 용어. 오히려 경제 논리다. 그렇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예. 우선 이 사람이 딱 요 말부터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요 칼럼에서 제일 매력적인 구절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 사회적 넓은 의미의 사회적 수익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예.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투자하고 가족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경제를 더 강화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아주 굉장히 아주 멋진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허. 읽어볼게요. 예. 도로나 상수도, 인터넷망과 같은 고정자본을 개선하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도 합당하지만 네. 이건 굿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있는 가족들을 돕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는 압도적인 사실이다. 오버웨어밍 케이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걸 대비시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인프라 논리보다 훨씬 더 타당성이 있다.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예. 결국은 사람에 대한 투자가 최고의 투자다. 이 말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논리를 계속 펴는데요. 그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 식료품 바우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저소득층들이 그 식료품들을 받을 수 저도 있는 그 현장에 가봤어요. 바우처가 있죠. 예. 이걸 미국에서 1960년대부터 했으니까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네. 이게 경제에 어떤 좋은 영향을 줬느냐를 갖다가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쌓였는데 네. 그 데이터들을 보면요. 어렸을 때부터 이 푸드스탬프 그 식료품 바우처 프로그램을 활용한 아이들은 교육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노동 생산성에 있어서 월등하게 뛰어나는 게 여러 번 입증이 됐어요. 네. 그다음에 이게 그 식료품 바우처뿐만이 아니고 그 근로장려세제라는 게 또 있죠. 예. 그다음에 메디케이드 그러니까 그 의료보험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하면은 경제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압도적인 그 데이터가 있다. 예. 반면 하나 더 있습니다. 예. 그동안 지난 40년 동안 경제 살리기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맨날 나오는 게 그 부자들에 대한 감세 프로그램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부재 감세 팍팍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전에 레이건 대통령부터 계속 이걸 했는데 예. 이 크루그만 얘기는 이게 경제에 도움이 됐다는 증거는 실로 찾기가 어렵다. 실로 찾기가 어렵다. 예. 자, 그러면은 경제 살리자고 부자 감세 해준 거거든요. 그 트리클 다운 뭐 낙수 효과라고 했던 건데 그런 증거는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거는 아하. 없고 그건 네. 반면에 이렇게 저소득층이라든가 국민들 전체의 보건이나 교육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쓴 돈은 네. 굉장한 사회적 수익성으로 되돌아왔다라고 하는 얘기죠. 예.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화당이나 보수주의자들은 또 반론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사회주의자다. 그렇죠. 이거 어쩌자는 거냐. 뭐 예. 거덜내자는 거냐.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어요? 그것도 이 사설을 지적하고 이 칼럼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네. 그 별 논리가 없는 그냥 이념 공세에 불과한 경우가 너무 많다. 어허. 그다음에 한 가지 논리가 있는데 굳이 그런 프로그램을 정부가 할 게 아니고 예. 사회주의처럼 어허. 그냥 개인들한테 나눠주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게 보통 보수파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예. 이 부분이 이 칼럼에서 또 그 눈여겨볼 지점인데 네. 만약에 그 아이들을 그 육아를 돕기 위해서 그 빈곤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에 돈을 나눠주면은요 예. 아이들한테 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예, 크루그만의 논리 이겁니다. 그 어머니는 육아에서 해방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점은 어머니들이 인생에서 선택의 자유를 더 가지고 예. 일하고 싶으면 또 일할 수 있도록 나오게 해야 되니까 예. 그 돈을 가난한 집에 그냥 주는 것보다 예. 이걸 갖다 육아 서비스를 강화해가지고 이거를 유치원을 다 무료화시키는 것이 예. 이게 훨씬 더 그 산업적인 데에 도움이 된다. 산업적인데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건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썩 좋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투자로 이 바이든 대통령의 가족 계획 플랜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적 투자로 봐야 된다. 그러면 이게 경제 하나의 어떤 활력소 또는 성장 동력 또는 어떤 뭐 에너지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논리가 참 씨알이 안 맥혀요. 근데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 새는 바가지는 미국에서도 새고요. 똑같습니다. 이런 논리에 그 이 나라 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논리대로 하자면은 절대로 성장을 할 수 없는 나라가 있는데 북유럽 나라들은 절대로 경제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어허. 이 나라 세금 많이 걷죠, 복지 많이 하죠. 예. 그다음에 뭐 각종 그 휴가 많죠. 그렇죠. 절대로 완전히 경제가 망가져야 되는 나라인데 이 나라 굉장히 경제가 좋잖아요. 예. 그래서 이 논리대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북유럽에서 배울 수 있고 그 바이든의 계획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더 이상 복지하고 경제 성장을 적대적 관계로 보지 말고 예. 이 두 개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부분 예. 그거에다가 사회적으로 많은 자원을 쏟자라고 어허. 하는 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가족계획 프로그램이다. 이런 얘기죠. 아니 신선하게는 느껴져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이분법적인 사고, 예. 그 복지냐 성장이냐.
네. 예. 뭐 이런 어떤 프레임이 아주 고정관념화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걸 넘어서는 또 다른 예가 하나 있습니다. 요번에 그 가족계획 플랜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논쟁이 되는 건데 아까 커뮤니티 칼리지 말씀드렸잖아요. 커뮤니티 칼리지. 요걸 우리나라에서 전문대학이라고 옮기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아하. 미국에 있는 제도인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서요. 예. 제가 좀 서투른 한국말로 옮기자면, 그러니까 전부 영어도 서투르지만 한국말도 서투르니까. 둘 다 서툴다 그러시면 제가 보기엔 잘하시는데. 이런 건데 예. 동네 무료 학점 취득 센터예요. 좀 감이 안 와요. 그래요. 어떤 건지 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는 졸업했는데 미국의 대학의 학비가 엄청 비싸잖아요. 그렇죠. 이게 엄두가 잘 안 납니다. 대학 가려니까. 예.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청년들이나 이 젊은이들이 이거 어떻게 해볼 길이 없을까 하다가 근데 예. 동사무소나 구청 근처에 보면은 이게 좋은 교양 강의하고 예. 아주 지금 노동시장에서 그 핫한 그런 그 직업 교육을 해주는 그런 코스들이 있어요. 네. 여기를 그 지금도 학비가 굉장히 쌉니다. 아주 저렴한 학비로 가서 배우면은요 예. 학점을 줘요. 어허. 요 학점을 갖다가 그 대학교로 가져가면 대학에서 그대로 다 인정을 해줍니다. 대부분. 네. 그러니까 그 저소득층이고 또 이 미국의 그 저소득층 젊은이들은 일을 해야 되니까 대학가를 엄두가 안 나잖아요. 예. 요때 그러니까 동네 근처에 있는 학점 취득센터에 가가지고 짬짬이 시간을 내서 들어가지고 한 학점, 두 학점 따는 거죠. 아하. 그래서 미국 전역에 이게 무려 1000개나 있어요. 1000개요? 예. 그럼 뭐 미국 어디 가나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버스 타고 한 10분, 20분이면 누구나 갈 수 있으니까 야. 일하는 사람들이 아주 가기가 쉬운 것이죠. 예, 이런 칼리지의 네트워크 대단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타격을 입었는데 이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니는 전형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통계조사에 하면요. 28살에 예. 아이가 딸려 있는 아하. 그 아버지나 어머니인데 유색인종. 예. 그러니까 그 삶이 힘든 분들이니까 아하. 이 코로나 때 타격을 받아가지고 삶이 힘드니까 아유 내가 좀 바빠 죽겠는데 뭐 이런 거 하냐 그래서 다 때려친 거예요. 그래갖고 학생 감소율이 20%가 넘습니다. 이 커뮤니티 칼리지가. 그렇군요. 그래서 요 바이든 대통령이 또 그 저희 영부인이 저 커뮤니티 칼리지 교수 아니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영부인이 예, 여기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교수 일하는 네. 분입니다. 네. 요게 이제 맥락이 있는데 미국의 이 불평등 문제가 하도 심하니까 네. 그 대통령 선거 전에 대학생들 그 학자금 부채를 덜어주자, 탕감해주자라고 하는 주장이 많았었어요 민주당에서. 네. 근데 요거는 문제가 있는 게 미국의 그 엄청난 학비를 감수하고 대학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미 어느 정도의 그 저게 있는 사람들인데 예. 학자금 부채를 탕감해주면 이게 불평등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학까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도 또 못 받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논쟁이 많다가 요번에 여기를 다 풀어버리자. 커뮤니티 아하. 칼리지를 다 완전히 무료로 해버리자. 예. 여기 들어가는 돈이 그 1,100억 달러 정도인데요. 예.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경제 규모를 감안해서 환산해 보면은 한 10조 정도예요. 아하. 1년에 다 쓰는 돈은 아닙니다. 예, 우리 규모에 비춘다면. 예.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우리 그 무슨 4대강 사업 이런 거 하면서 뭐 몇십 조 썼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10조 원 정도를 써가지고 그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에 2년 정도 고등교육을 누구에게나 보장할 수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한다면은 예. 강바닥에 돈을 쓰는 것보다는 산업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굉장히 않겠느냐. 좋은 투자다. 예, 저는 이렇게 어허.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런 미국의 사례, 불평등 해소와 경제 장기적 경쟁력 확보, 이거 한국에서도 적용 가능한 정책입니까? 이게 지금 커뮤니티 칼리지가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예. 근데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좀 서투른 한국말 영어, 한국어 다 서투른데 이상한 표현으로 옮긴 게 동네 학점 취득센터 이렇게 옮긴 이유가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하다. 예, 지금 우리나라도 전문대학교도 굉장히 많고요. 거기서도 실용교육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그 많은 대학들이 지금 그 파산 위기에 있는데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구립도서관이나 이런 동네 도서관들하고 네트워크를 쭉 만들면은요. 네. 우리도 커뮤니티 칼리지처럼 성인들 누구나 무료로 가서 학점을 취득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취직을 하든가 아니면 대학으로 진학하든가 하는 시스템을 제가 보기에는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다. 문제는 10조를 쓸 용의가 있냐는 거죠. 정부가. 예. 우리 대선 주자들이 이런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청와대로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기빈 정치경제학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